이혼하자. 민철이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제야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그래,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위자료? 하하, 아들이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걸?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 체면마저 잃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날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며느리 노릇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다가 지금은 과천에서 살고 있는 강옥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저에게 일어난 것 같았죠. 저는 아들 민철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수원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민철이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아들 민철이가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지키려고 그랬는지 제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가 나중엔 과천에서 자기 사업체까지 차렸죠. 혼자 고생하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민철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지혜라는 여자를 소개한다고 했죠. 처음 며느리 지혜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단정하고 예쁜 모습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는 똑똑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때 며느리 지혜가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도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결혼을 서둘러 승낙했죠. 결혼식도 치르고 민철이가 과천에서 새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어머니, 이제 수원에서 일 그만두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분식집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새 살림에 제가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수원에 분식집을 정리하고 과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해줬거든요. 아침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하면서 부엌 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같이 장도 보러 다녔죠.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민철이가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걸레질은 이쪽으로 해야 먼지가 안 남아요. 아니, 어머님. 그 그릇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 놓으셔야죠. 매일 조금씩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깔끔한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민철이 앞에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음식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철이가 있을 땐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다가 민철이가 나가면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냥 거실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부엌에 들어오시면 방해돼요. 한숨도 자주 쉬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리게. 마치 제가 귀찮은 짐이라도 된 것처럼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리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이면 일부러 청소기를 돌렸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TV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청소해야 하니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루는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했어요. 평생 해온 일인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마치 제가 뭔가 더러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민철이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회사도 잘 되고, 며느리도 민철이 앞에선 늘 웃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제가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다는 걸. 제가 이렇게 참기만 한 게 오히려 며느리의 행동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본 모습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제가 정성껏 키운 화초들을 어느 날 갑자기 베란다에서 치워버린 일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촌스러운 화분들은 치워야겠어요. 다음 주에 인테리어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집이 너무 낡아 보여요. 제가 수원에서 가져온 화초였는데 20년 넘게 키운 화초였어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쓰레기처럼 치워버리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가 남편하고 같이. 아이고, 어머님.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세련되게 살아야죠. 구닥다리 티내면 안 되죠, 호호. 며느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고는 비싼 조화로 베란다를 채웠어요. 생명이 있는 제 화초들은 모두 버리고 죽은 조화들만 가득. 마치 제 주도권을 알게 모르게 뺏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다 한미주라는 친구가 자주 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둘이 있을 때면 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야, 그 루이비통 새로 나온 거 봤어? 한정판이래. 응, 봤어. 근데 비싸서. 에이, 너네 시어머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차피 수원에서 장사해서 돈 좀 있다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맞아.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겠다고 꽁꽁 싸매고 있잖아. 어휴, 진짜 속 터져. 이 집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도 조금밖에 안 내고. 접시를 닦던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돈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해명하려고 했더니 민철 씨,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민철이는 며느리의 눈물에 넘어가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 제가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혜한테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백화점 VIP라며 자랑하고 다니더니 급기야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매주 파티를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 친구들이 오니까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파티 끝날 때까지 방에 계시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분위기가 좀.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부려먹고는 정작 손님들이 오면 치워버리려 했어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주고도 제 방에 처박혀 있어야 했죠. 방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다. 문득 제 청춘이 생각났어요. 남편 여인 후 혼자 분식집 하면서 손이 트고 갈라져도 아들 뒷바라지한다고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 근데 이제는 제 아들의 집에서조차 숨어 지내야 하다니.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네? 연체가 됐다고요? 아, 네. 곧 납부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 모르게 대출을 받아 명품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카드값도 연체되고. 그러더니 며칠 뒤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민철 씨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거짓말이었죠. 민철이 회사는 잘 되고 있었어요. 지혜야, 그런데 얼마 전에 산 명품 가방은 아, 그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예요. 어머님은 자꾸 제 소비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앞에서도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친구와의 통화가 들려왔어요. 미주야,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님한테 돈 좀 빌리려고 했더니 무슨 명품 가방 타령이 하라고 하네. 늑탱이 평생 모은 돈으로 뭘 하시게요? 나 주면 되지. 라고 하고 싶었지 뭐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요양원 몇 군데 가보려고. 돈도 안 주실 거면 요양원에 가셔야지 뭐. 오메,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시어머님이 안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네 남편이 동의할까? 걱정 마. 내가 민철 씨 앞에서 눈물 좀 보이면 돼. 여보, 나도 어머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래도 나 며느리 노릇 3년이나 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늙은이 한 명 때문에 내 청춘 다 바칠 순 없지. 두 사람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제 인생이, 제 노후가 그들에겐 웃음거리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이뤘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어떻게 나한테, 민철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하면 또 며느리 편만 들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다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다음 날부터 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친구 미주와 통화할 때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마다, 전부요. 카드 영수증도 몰래 모았어요. 민철이 모르게 한 사치품 구매 내역이랑 대출 서류도 찾아뒀죠.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집에서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주무세요? 제 친구들이랑 좀 놀아야 해서요. 또 저를 방으로 쫓아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녹음기를 켰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다. 너네 시어머니는 진짜 순종적이네? 그럼 내가 얼마나 공들였는데. 처음엔 되게 당당하고 고집셌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 웃기지 않아? 근데 요양원은 진짜 보내려고? 당연하지. 나 진짜 이제 못 참아. 돈도 더 뜯어내기 힘들어졌고. 어차피 늙어서 치매 걸리면 가야 할 텐데, 뭐. 좀 당겨서 보내면 어때?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한낱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스스로 덫에 걸린 날이 왔어요. 친구와 통화하는데 스피커폰이 실수로 켜진 거예요. 그래서 말야, 어머님 통장에서 돈 좀 뺏어 쓰려고 하는데? 너 미쳤어? 그건 좀. 에이, 괜찮아. 내가 민철이 도장 숨겨둔 거 있거든? 어차피 곧 요양원 보낼 거 좀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철이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걸 며느리는 몰랐던 거였죠. 지금 뭐라고 했어? 당황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이건 그냥 농담이야. 친구랑 하는? 도장은? 내 도장 어디 숨겼어?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했던 모든 증거를 내보일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 저를 무시하던 말들, 돈 이야기까지.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가 우리 민철이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다. 그래서 다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 순간 거실은 숨막히는 정막에 휩싸였어요. 아들 민철이는 방금 들은 녹음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와 민철이를 번갈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지혜야, 이게 오해일 수 있니? 내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를 늙은이라고 부르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니? 거기다 우리 민철이 도장까지 훔쳐서. 아니에요. 그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는 며느리를 보며 아들이 서서히 정신을 차렸어요. 여보, 당신 정말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카드 명세서와 대출 서류들이었죠. 민철아, 이것 좀 봐라. 지혜가 내 모르게 카드 빚이 있더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생활비라고 준 돈으로 산 명품 가방 영수증이야. 민철이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가의 명품 구매 내역, 은행 대출, 연체.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어머니, 이게 다 사실입니까? 그래. 엄마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니?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쳤어요. 여보, 당신은 누구 말을 믿을 거예요? 당신 아내의 말을 믿어야지. 왜? 그때였어요. 제가 마지막 증거를 보여줬죠.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틀었어요. 지난주 며느리가 친구들과 파티를 하던 날 몰래 찍은 거였어요. 동영상 속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랬죠. 아휴, 진짜 못 봐주겠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가정부처럼 부려먹기나 하지. 그래도 생활비 받아내서 이렇게 놀 수 있잖아. 맞아. 곧 요양원에 들어가실 텐데 뭐. 그때까지만 참자. 동영상이 끝나자 민철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누가 누구한테 스트레스를 줬다는 거야? 민철이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주셨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생활비까지 주시고? 근데 당신은 며느리는 계속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여보, 나 이혼하자. 민철이의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가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기회?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도장까지 훔치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제야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울먹이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죠. 그래, 나갈게. 근데 위자료는 받고. 위자료? 하하, 아들이 말했어요. 이 증거들로 법원에 가면 위자료는커녕 내가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걸?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며느리는 마지막 체면마저 잃고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이렇게 날 내쫓을 거야?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한 게 얼마나. 며느리 노릇? 아니, 가정부 취급하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한 게 며느리 노릇이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지혜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우리 민철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렇게 며느리는 초라하게 이 집을 나갔어요. 한때 도도하게 늘어놓던 명품 가방도 자랑하던 옷들도 하나 못 가져가고. 그날 밤 민철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엄마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 드디어 제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민철이는 매일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출근하면서도 퇴근해서도.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아니다, 우리 아들. 내가 결국 진실을 알아봐 준 게 어미로선 더없이 고맙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 며느리 지혜의 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알려준 거였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혜 언니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해요. 미주라는 친구가 소개해준 집이었는데 속으로 쓴 웃음이 났어요. 제가 당한 것처럼 이번엔 전 며느리 지혜가 자기 친구한테 당한 거죠. 친구 미주가 부동산 업자랑 짜고 며느리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지혜 언니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미주는 연락도 안 된다고. 사람 팔자가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한때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고시원 신세라니.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지혜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늘 드나들던 명품관 앞이었는데 이번엔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요. 발 닿는 데까지만 가야 하는 건데. 그날 저녁 민철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수원에 다녀오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하시던 분식집도 보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운영했던 그 작은 분식집. 거기서 민철이를 키웠는데 전 며느리 지혜 때문에 그렇게 허둥지둥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수원에 도착하니 제 오랜 단골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강 사장님.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셨어요. 식당 나간 뒤로 이 동네 떡볶이 맛이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날 저녁 민철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하실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민철아,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결국 저는 다시 수원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예전 자리는 아니지만 더 좋은 위치에서요. 민철이가 장사 미천도 대주고 가게 인테리어도 예쁘게 해줬죠. 이번엔 분식집이 아닌 정식 한식당이에요. 엄마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맛보셔야죠.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는 직원도 두고 저는 주방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민철이가 내려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손님들이 우리 모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세요. 아들이 저렇게 어머니를 위해 주다니 참 복 받으셨네요. 전화위복일까요?
그러고 보면 지혜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아들과도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민철이가 한 여자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회사 후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잘 보고 결정할게요. 서두르지 않고. 그 후배는 제 가게에 와서 조용히 제 된장찌개를 먹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 친정어머니 된장찌개 맛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을 못 봤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이제는 가끔 맏며느리 생각이 나도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서요.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걸 잃은 그 아이. 하지만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었죠. 오늘도 제 가게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와요. 주방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민철이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엄마, 이제 힘든 일 다 지나갔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웃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진 우리 모자. 생각해보면 오히려 감사할 일이네요.